만약 이번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앙선관위와 그 카르텔의 범죄 행각이 밝혀진다면 이 선관위를 조사하고자 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은 재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음을, 그것이 범죄였음을, 그것이야말로 내란이었음을, 그리고 그 탄핵 위에 세워진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은 모래성처럼 국민의 함성으로 무너질 것임을,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복귀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님을 드라마 야인시대에는 섬뜩한 장면이 나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를 빼돌려 도장을 찍은 뒤 투표함에 몰리 투입하려는 모의를 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냐고. 그러자 조작을 주도한 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용지가 안 나오면 안 나왔나 보다 하겠지. 이 대사가 지금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찌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우매한 군중으로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쯤으로 내려다보는 정권의 오만이 그 대화 속에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자유당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선거의 명부가 누락됐고 국민은 기다려라, 저녁에 다시 오라,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만시대의 장면은 더 이상 단순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꿈꾸는 자들의 심리, 국민을 관리대상, 조작대상, 기만의 대상으로 보는 자들의 본색이 바로 저런 것 아니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부실했다, 그러니 재선거하자,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투표지가 이상했습니다. 개표장에서는 여전히 배춧잎 투표지도 나오고 풀이 묻은 것처럼 끝이 서로 붙은 용지들도 나오고 돈다발처럼 완벽하게 빳빳한 표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투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보관돼야 할 절단된 투표용지의 뭉치가 어마어마하게 발견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왜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지를 저렇게 절단했을까요? 왜 의심스러운 일이 이처럼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국민의 투표권이 현장에서 막히고 선거의 평등성이 흔들리고 절차의 투명성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이미 선거의 본질 훼손, 즉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첫째, 6.3 선거는 전산 조작의 증거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천 송도 일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144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박찬대 후보는 똑같이 3030표, 유정복 후보도 똑같이 1440표가 나왔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선거인 수가 다르고 투표자 수와 무효표조차 다른데 두 주요 후보의 득표수는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묻습니다. 왜 이런 우연이 하필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왜 하필 주요 후보의 득표에서만, 왜 하필 민주당 후보에게서만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지성 후보는 2024년의 총선에서 13.26%, 2026년의 재선거에서 역시 13.27%를 얻었습니다. 불과 0.01%의 차이, 이것이 전산 조작의 흔적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후보도 달라졌고 선거도 달라졌고 전국 분위기도 달라졌고 유권자의 감정과 정치 환경도 달라졌는데 소수점 단위까지 0.01%의 차이라는 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는 변명을 할 겁니까? 미리 전산에 입력한 값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숫자에서 패턴을 보고, 패턴에서 구조를 보고, 구조에서 조작값이 입력된 흔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선거는 실물로 선거 부정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선거의 명부가 누락됐고 배춧잎처럼 겹쳐진 표, 끝이 서로 붙은 표, 신권 돈다발처럼 빳빳한 표, 선거 직후 파쇄된 투표용지 뭉치까지 지난 2020년 4.15 때와 그때 이후와
비슷한 물적 증거들이 국민 앞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저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관리 부실입니까? 아니면 사전투표에 너무나 많은 표를 집어넣느라고 투표용지가 사용됐기 때문에 실제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투표소에 온 국민에게 용지가 없으니 기다리라, 저녁에 다시 오라고 말하는 일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투표용지 인쇄량, 배송량, 교부량, 잔여량, 개표량을 모두 대조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 CCTV, 서버 로그, 사전투표함 이동 경로를 모두 공개합니다. 숫자와 종이, 전선과 실물, 이 두세 개를 동시에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극단적 괴리는 통계학이라는 학문의 대원리, 대수의 법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유권자 집단 안에서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섰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정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이 일이 지난 2020년 4.15 때도,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2024년의 총선에서도 그대로 일어났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통계학 교수는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 1000개 모두 앞면에 나오는 경우에서처럼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선거판에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후보가 같고 지역이 같고 생활권이 같고 유권자 집단이 유사한데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마치 서로 다른 나라의 선거처럼 갈라진다? 통계학을 떠나서도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유령 같은 사전투표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저들의 이 더러운 조작짓을 끝내버려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넷째, 잠실에서 시작된 시민의 외침은 이제 단순한 재선거 요구를 넘어 이재명 정권 퇴진 운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국 대학에서 시국 선언이 보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고,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서 이어지는 이른바 잠실 자유민주화 운동은 거대한 무대도 화려한 음악도 직업적 선동도 없는 자발적 시민 저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2030 젊은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땡 선거, 재선거, 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안에는 국민의 분노가 있고 청년의 절규가 있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겠다는 자유시민의 결기가 담겨 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바로 이 같은 젊은이들이 선거 무결성을 되찾아낸 주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저 범죄 카르텔 집단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조롱해왔습니다. 극우다, 음모론자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숫자가 나왔고 투표용지 부족이 나왔고 선거인 명부 누락이 나왔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기괴한 괴리가 나왔고 현장에서 돌아간 유권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의심하는 국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의혹 앞에서도 검증을 거부하는 권력과 선관위와 언론이 이상한 것입니다. 상당수 레거시 미디어는 현장의 시민을 유권자가 아니라 시위대로 부르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위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민이요 국민이요 유권자입니다. 자신의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제대로 집계 되었는지를 묻는 평범한 주권자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선거 때부터 누적되어 온 선거 부정 의혹이 이제 더 이상 음모론으로 묵살될 수 없음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정치 권력, 선거 관리기구, 언론 권력이 얽힌 구조적 문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 자가 누군지, 그 배후에 어떤 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 어떤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 밝혀내야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들이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잡은 권력인데 그렇게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잠실의 외침이 전국으로 번져야 합니다. 대학의 시국 선언이 거리의 함성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질문이 특검으로, 국정조사로, 전수조사로 마침내 이 부정한 정권 퇴진의 거대한 물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선거 부정을 통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집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국민의 참정권 의혹을 덮는 세력, 자유를 말하면서 주권자의 질문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세력,
법치를 말하면서 선거의 무결성 검증을 거부하는 세력은 더 이상 민주 세력이 아닙니다. 반민주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허무는 세력입니다. 이 조직적인 선거 무결성 훼손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자유시민의 힘으로 이 불의한 권력의 뿌리를 끝내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드라마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것을 윤 대통령은 그때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이 이제야 의심하던 것을 윤 대통령은 그때 이미 국가적 위기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 부정이 사실로 드러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윤석열 탄핵은 불법 탄핵이 되고 그 탄핵 위에 세워진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라가 이재경이 됐다는 것을 혁명적인 조치가 아니고서는 바꿀 수 없을 만큼 악의 뿌리가 공고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을 보고 송도 숫자의 이상함을 보고 선거인 명부 누락을 보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괴리를 보면서 이제야 이게 부실 선거가 아니고 부정한 선거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거가 흔들리면 결국 국가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 욕의 폭주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은 마침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단순한 정치적 바람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하면 나라를 잃습니다. 외면하면 주권을 잃습니다. 물러서면 자유를 잃습니다. 이번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국정조사로 밝히고 특검으로 파헤치고 전수조사로 확인하고 제도개혁으로 끝을 봐야 합니다. 사전투표의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선관위의 성역을 허물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 앞에 꿇어앉혀야 합니다. 국민의 표를 국민의 손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진실의 개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